드넓은 동해바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단이 있다. 동해바다와 만나는 북녘 땅 금강산 끝자락 해금강은 손만 뻗으면 잡힐 듯하다. DMZ의 시간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정지해 있다. 분단의 현장에 마치 신기루처럼 나타난 녀석의 정체는 바로 귀한 생명문화재 사냥이었다. 삶의 터전인 산속을 버리고 왜 바닷가에 출연한 것일까? 지난해 9월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금강산의 육로 관광 문제가 처음으로 협의됐다. 통일을 향한 첫 발걸음이라는 설렘에 앞서 우리는 DMZ의 생태계가 파괴될 것을 더 우려했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학술조사단이 생태조사에 나섰다.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종들을 제시를 해주면서 그 서식처가 어디인 것 같다. 따라서 그런 지역은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피폐된 산하에서 아직도 DMZ는 자연 생태계가 보존된 곳이다. 역시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버린 많은 것들이 그곳에서는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풀숲 언저리에 살포시 얼굴을 묻고 있어서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쉬 눈에 띄지 않는 우리의 야생화. 통일의 기초가 되기 위해 우리가 시도해야 하는 보존과 개발은 어느 선까지일까? 철책을 경계로 사람의 발길이 머문 곳과 아닌 곳의 차이를 살피던 우리의 눈에 뜻밖의 것이 들어왔다. 철책한 해변을 따라 끝도 없이 이어진 수상한 흔적들. 제법 큰 덩치의 동물 발자국이 틀림없었다. 이렇게 큰 발자국은 이 해변에서 관찰된 적이 없다. 발자국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고즈넉한 바닷가. 마치 우리의 잠복을 알리기라도 하듯 새들은 한시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그러나 정작 기다리고 있는 발자국의 주인공은 쉽사리 나타나질 않았다. 지루한 며칠의 잠복 끝에 철책 너머 숲을 사이로 무언가 나타났다. 드디어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몸을 잔뜩 낮추고 경계태세를 하고 있던 녀석. 녀석은 갑자기 나타난 카메라가 낯설었는지 화들짝 놀라 달아났다. 천연기념물 제217호 사냥. 녀석은 하늘이 내려준 살아있는 자연의 화석이다. 사냥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은 불과 30여 년 전의 일이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백두대간을 따라 서식하던 사냥은 무분별한 남획과 밀렵으로 지금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1996년 국제자연보호연맹은 적색 자료서에 우리의 사냥을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로 지정했다. 사냥은 현재 설악산 인근 암벽지대와 비무장지대인 오소동과 고진동, 양구 두타연 계곡 일대 극소수의 무리가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강원도 동부 전선의 비무장지대. 허가 없이는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땅. 비무장지대는 이 땅의 사냥이 선택한 마지막 피난처. 개발이라는 손길을 피할 수 있는 초롱성처럼 보였다. 비무장지대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냥이 가장 큰 무리를 짓고 살고 있는 곳이 고진동 계곡이다. 나무가 우거져 쉽사리 보이지 않는 암벽 지역에 자주 출몰한다는 녀석. 우리는 생태 전문가와 함께 사냥을 찾아보기로 했다. 산양이 그 겨울에 특히 지내기 좋은, 그리고 이제 낙엽이란지 겨울 먹이가 약간 풍부하고 물가에 가까워가지고 물을 먹는 모습 못 봤습니다. 물하고 관계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지역이 서식에 상당히 그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추울 때 햇빛을 쬐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깎아지른 듯한 바위산. 우리는 사람의 손길을 피해 이곳에 정착한 사냥의 모습을 담기 위해 기약 없는 잠복에 들어갔다. 사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흔치 않은 조류인 말똥가리가 우리 곁에 다가왔다. 작은 새나 들쥐를 잡아먹고 사는 이 녀석의 날갯짓에 비무장지대의 적막감이 깨졌다. 오랜 기다림 끝에 비무장지대 숲속에 작은 움직임이 포착됐다. 우리의 시야에도 사냥 녀석이 들어왔다. DMZ 비무장지대에 살고 있는 녀석들은 늘 긴장하며 무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본격적인 암벽 생활에서 바위와 같은 포호색을 가진 사냥은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찾기가 어렵다. 겨울이 되면 고진동의 사냥은 먹이를 찾아 주 서식지인 해발 700m 이상의 암벽지대에서 내려올 때다. 가파른 바위 절벽은 천적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훌륭한 은신처. 깎아지른 수직의 암벽을 평지를 달리듯 가뿐히 내달리며 생활한다. 사냥은 어떤 경사진 바위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훌륭한 등반가다. 사냥은 태어나 한 번 털을 잡으면 고집스럽게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키며 사는 이른바 국소성을 갖고 있다. 연희 초식 동물과 다르게 기암 절벽을 주 서식지로 하는 사냥이 지구상에 출현한 것은 수백만 년 전. 그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진화를 거의 하지 않아 살아있는 자연의 화석이라 불린다. 삶의 터전을 고집스레 지키는 습성을 갖고 있는 녀석이 산속이 아닌 바닷가에 나타난 적은 없다. (10월) 유독 겨울이 빨리 찾아오는 이곳 명파리의 가을거지는 겨울을 대비한 손놀림으로 쉴 틈이 없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한파. 그래서 동해안 최북단 명파리 사람들은 한 해의 해거지를 10월 말이면 모두 마친다. 명파리의 들녘처럼 명파천의 물속에도 가을이 온다. 가을이 익어가면 명파천에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뚜렷한 이정표도 없는 바다에서 거센 물살을 거슬러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연어.
해마다 10월이면 이곳으로 거슬러 돌아오는 연어들로 명파천은 북적인다. 수컷 연어는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다듬어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암컷에게 사랑을 구한다. 이렇게 자신이 태어난 곳을 찾아 산란을 하다 보면 온몸은 상체기 투성이다. 지난 분단의 세월 동안 남북의 동해바다 물속에서는 어미 연어들이 만 킬로미터의 긴 여정을 반복하며 그렇게 생명 탄생 작업이 이어져 오고 있다. 명파천은 새 생명의 움직임으로 술렁일 것이고 그들은 험난한 바다에서 다시 이곳 명파천으로 거슬러 올 것이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것은 자연의 섭리다. 농촌의 일손이 한 해 마무리로 바쁘다. 땀 흘린 만큼의 수확을 얻은 농심은 즐겁기만 한데 그 한곁에 있는 녀석은 이 가을이 반갑지만은 않은가 보다. 녀석은 열심히 쑥만 뜯어먹고 있었다. 보통은 칡덩굴이나 나무 뿌리를 먹는 녀석들인데 유독 이 녀석은 장소를 이동하면서 아직도 푸른빛이 많이 남아있는 쑥만을 고집스럽게 찾아먹고 있었다. 쑥이 몸의 저항력을 키운다는 학계의 보고가 이 녀석을 보고 이해가 된다. 정신없이 풀만 먹던 녀석이 새를 보았나 보다. 녀석은 마치 날아간 새를 잡으려는 듯 사뿐사뿐 걸음을 옮겼다. 몇 달이 지났건만 녀석에겐 이렇다 할 변화의 움직임이 없던 어느 날 갑자기 녀석은 바닷가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마치 철책을 벗어나 산속으로 향하는 비상구를 찾으려는 듯 먹는 것도 잊은 채 달리는 특이한 모습이 이어졌다. 끊임없이 달려도 돌파구가 없는 철책안. 녀석은 안전을 얻은 대신 고향과 자유를 잃었다. 사냥은 지금 바다를 보며 고향을 꿈꾸고 있다. 녀석은 해변가에서도 주로 작은 바위들만 있는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녀석의 눈에 새들은 너무나도 한가롭게 보인다. 세찬 물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미나게 앞다투어 잠액질을 한다. 그들은 그렇게 무리를 지어 이곳의 평화와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인간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먼 여행길의 휴식을 즐긴다. 이런 바다와 새들 말고 녀석의 유일한 볼거리는 철책선을 끼고 도는 7번 국도에 간혹 나타나는 암복 관광 차량뿐.
지루하고 단조로운 생활이었다. 그래도 녀석은 때가 되면 자신을 찾아오는 새들이 무척 고맙다. 오후 한나절, 녀석은 물가에 날아온 청둥오리 구경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언제부터인지 자신을 따라다니는 카메라. 오늘에서야 녀석이 눈치챘나 보다. 뚫어져라 카메라를 쳐다보는 것도 잠시. 별 재미가 없는지 녀석은 이내 눈길을 거두곤 먹이를 먹기 시작했다. 뿔은 사냥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한 번 돋은 뿔은 빠지지 않는다. 나이를 먹을수록 뿔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위험을 갖춰간다. 또 다른 아침이 밝았다. 녀석은 그새 우리와 친해진 듯 기지개를 켜면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한다. 녀석의 기지개는 우리에게 던진 인사였나 보다. 우리가 손을 흔들 때까지 녀석은 우리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움직이질 않았다. 까치도 녀석에게 인사를 왔다. 녀석은 마치 마중이라도 나가는 듯 몸을 일으켜 친구를 반갑게 맞는다. 마치 평지를 걷듯이 녀석은 너무도 쉽게 바위를 탄다. 녀석이 암벽을 잘 타는 비밀의 열쇠는 바로 발굽에 있다. 우제류의 특징인 둘로 나뉘어진 발굽은 바위 표면에 따라 자유롭게 벌어지며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한다. 발 뒤쪽 둥그런 홍 모양의 근육질로 된 밀착포, 일명 며느리 발톱은 등산화의 바닥처럼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다른 사냥과 마찬가지로 녀석도 하루의 대부분을 먹이 섭취에 보냈다. 가을. 다 말라버린 잎사귀가 맛이 없는지 녀석은 꽤나 먹이를 신중히 고른다. 아직까지 이곳에서 녀석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큰 아쉬움 없이 먹이를 섭취하고 있다. 초식동물인 사냥은 독특한 치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냥은 위턱에 앞니가 없다. 대신 입술이 잘 발달되어 땅속 뿌리나 줄기를 캐고 나뭇가지에 새순을 훑어먹기가 쉽다. 속과에 속하는 사냥은 일단 먹이를 섭취하면 안전한 장소에서 되새김질을 한다. 사냥의 되새김질은 1분에 70여 회. 그러나 이 바닷가에 혼자 살고 있는 사냥은 특이하게도 먹이를 섭취하고 그곳에서 그대로 휴식을 취하며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다. 아마도 주위에 경계해야 할 물이나 천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오랜만에 발견하는 찔레 열매. 녀석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만나게 먹어치운다. 마른 나무들 사이에서 녀석은 용케도 열매가 매달려 있는 칡덩쿨을 발견했다. 열매만 쉽게 훑어먹는 녀석.
하루 종일 먹어도 배가 차지 않은가 보다. 푸른색의 신선한 먹이가 부족한 녀석에게 솔잎은 최상의 영양식. 사냥 같은 경우에는 그 먹이를 약 20여 종 이상 먹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상황으로 봐서는 가을잎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풀들이 많기 때문에 먹는 데는 뭐 부족함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그 염분 관계도 그 섭취할 수 있고 또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조건은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염분이 다량 묻어 있는 솔잎은 녀석에게 미네랄과 철분의 보고가 되고 있다. 녀석의 철조망 접근이 부쩍 잦아지던 어느 날, 우리는 답답해서일 거라 추측했다. 그런데 순간 녀석은 그 철조망을 핥아먹기 시작했다. 이 사냥은 고산지대에 사는 동물로서 1년 내내 땀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냥이 염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인근 산악지대에 내려오며 바위에 염분이 섞인 부분을 계속 핥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인간에겐 분단의 상징인 철조망. 그것은 녀석의 소금 창고였다. 염분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라든가 칼슘에 의한 이 뼈에 이상이 생기므로 결과적으로 불구자가 되는 거나 거의 같은 증세가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활동이 많은 녀석은 땀이 많이 배출되어 염분의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곳의 조건은 녀석이 혼자 살기에 큰 부족함은 없다. 적당한 식수와 먹이, 그리고 염분까지. 그러나 녀석은 요즘 들어 먹이를 먹는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먼 바다를 응시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화진포는 통일 안보 관광의 중심지다. 그래서 어느 곳보다 전경이 빼어나다. 철새들은 이곳을 평화와 자유가 있는 휴식처로 생각하고 날아드는데 녀석은 갈 수 없는 고향이 점점 그리워만 간다. 가을이 깊어가는 것과 함께 철새도 점점 늘어만 가고, 그들은 모두 이곳에 자유롭게 왔다. 자신이 가야 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난다. 언제나 함께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삶. 이 녀석은 지금 무리를 지어 함께 있는 새들이 제일 부러울지도 모른다. 지금껏 국내 학계에는 전혀 보고된 적이 없는 바닷가 사냥. 우리는 철책선을 끼고 도는 7번 국도를 따라 녀석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혹시나 녀석의 또 다른 무리는 없는지 화진포에서 동해안 최북단까지 추적해보기로 했다.
남쪽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북단 통일 전망대. 허리 잘린 산하를 굽어보면서 통일을 염원하는 대형 불산. 저기 천천히 찾아봐. 저기가 북한이야, 북한. 아이가 어른이 되기 전에 바로 눈앞에 있는 저 땅에 갈 수 있다면 마음 저 깊은 곳에 부르짖음이 들리는 듯하다. 북한의 들녘은 손에 잡힐 듯 가깝다. 가로막혀 있지만 않더라도 얼른 훌훌 털고 일어나서 그 일손을 도울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그러나 그곳은 바다를 건너가는 다른 나라보다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낯설다. 분단을 뛰어넘어 육로 관광길을 연다는 계획 자체가 가슴 벅찬 일이다. 금강산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데 무엇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지, 한 울타리 안에 한 민족으로 살 날은 언제나 올까? 녀석은 경비시계 확보를 위해 나무와 풀이 모두 베어진 황량한 철책 주변을 틈만 나면 내달린다. 이리저리 비탈을 오르내리는 녀석. 아마도 철책을 훌쩍 넘고 싶은 눈치다. 끝없이 이어진 촘촘한 이중 철책. 녀석도 철책을 넘어 자유롭게 가고 싶은가 보다. 녀석은 자유롭게 뛰놀던 고향 산천의 추억을 못내 잊기 힘든가 보다. 역부족인 줄 알면서도 녀석은 포기하질 않는다. 좀처럼 자신의 터전을 옮기지 않는 사냥. 첩첩산골, 바위 절벽에 살아야 될 조건을 갖추고 있는 녀석이 이곳엔 어떻게 오게 된 것일까? 더군다나 철책으로 가로막혀서 들어가기가 용이하지 않는 최북단 바닷가에. 우리는 우선 녀석의 이동 경로를 찾아보기로 했다. 어디에서 시작된 불꽃인지도 모르는 채 산 전체가 붉은 불길로 너울거렸다. 벌써 몇 차례. 그것은 재앙이었다. 하늘이 내려준 모든 생명체는 흔적조차 없었다. 우리에게 희망은 화마가 잡힌 것과 동시에 쓰러져 버렸다. 이 산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생명들이 살기 위해 무작정 도망을 쳤다. 우리는 생태 전문가와 함께 산불 지역과 DMZ 북쪽을 살폈다. 아주 좋아요. 이쪽 뭐 해안이 그냥 뻥 뚫렸는데요, 뭐 산하고 그죠? 충분히 저쪽에서 우리 원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저쪽에서 충분히 올 수 있죠. 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뭐 해가지고 남쪽으로 오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쪽 내륙 쪽에 가는 거는 몰라도 해안 쪽에 산장대로 내려올 수 있겠는데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충분히 내려올 수 있어요. 녀석이 바로 북에서 왔다는 것이다. 우리 쪽의 철책과는 달리 북측의 경계선은 나무로 만든 목책이다. 아직까지 북한 땅에 사냥이 살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북쪽의 목책을 넘어서 올 가능성은 꽤나 설득력이 있다. 이곳으로 흘러든 경로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녀석이 바로 지금 동해안 최북단 이곳 바닷가에 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평화 속에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최북단 해변가. 취재가 시작된 지난 몇 달 동안 녀석에겐 이렇다 할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질 않았다. 그러던 녀석이 11월이 되면서 부쩍 외로움을 타는지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져만 갔다. 예,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 방법은 저 사냥의 성별을 판단을 해서 순놈일 경우에는 암놈이 오던가 순놈이 오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저 사냥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번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11월은 녀석들의 짝짓기 철이다. 저기 있네 뭐 아주 건강해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암수 구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금방 뭐 암수 구별은 할 수 있겠네. 때도 그래서일까? 녀석은 조그마한 소리에도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녀석은 자연의 섭리를 거부당한 채 쓸쓸하게 외로움을 삭히고 있었다. 녀석의 화장실. 사냥은 항상 일정한 장소에 배설을 하는 습관이 있다. 이 철책선 안에도 녀석의 화장실이 6군데나 있었다. 이 배설물로 녀석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아직까지 녀석은 건강했다. 외모가 비슷한 사냥의 유일한 암수 구별법은 바로 배설 자세. 뒷다리를 구부리고 볼일을 보는 녀석은 암컷. 뻣뻣하게 서서 이를 보는 녀석은 수컷이다. 모든 가능성을 종합해보건대 이 녀석은 수컷일 가능성이 높다. 늦가을. 인적이 없는 이 바닷가는 다른 어느 곳보다 황량하다. 녀석의 외로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새들은 자기들끼리 편안하고 즐거워 보인다. 여유와 평화. 우리가 잃어버린 반세기 역사의 땅에서 그들은 어느새 안주인이 되어 있었다. 하늘의 제왕 독수리. 녀석은 힘찬 날갯짓으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무척 부러운가 보다. 자신은 할 수 없는 자유로운 비상. 자유는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 그런데 그 독수리를 까치가 귀찮게 따라다니며 못살게 구는 특이한 광경이 보였다.
해마다 11월 초순이면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인 독수리에게 텃새인 까치가 자기 집임을 과시하면서 박대를 한다. 그런 까치의 텃새에 손님인 독수리는 그냥 슬쩍 싸움을 피한다. 한시의 긴장도 늦출 수 없는 전선의 24시. 날씨 많이 춥지? 상병이 감사합니다. 추웠으니까 몸 관리 잘할 수 있더라고. 네, 했습니다. 우리 사냥 있지 않냐? 네, 했습니다. 그러면 사냥이다 싶어. 친구 좀 치고 가다가 이제 배추나 고기스 하나 던져주고. 네,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 잘할 수 있어. 상병이 감사합니다. 그래. 네, 했습니다.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땅. 해안 철책을 감시하는 탐조등이 켜지고 굽이치는 불빛으로 남과 북이 갈라진다. 그러나 이 전방 초소엔 한 명의 병사가 더 있다. 바로 녀석이다. 오늘도 병사는 녀석이 먹을 배추 한 덩이를 들고 야간 경계를 나간다. 한치 앞도 풍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밤. 다가올 녀석의 겨울나기에 다소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병사는 호의를 베푼다. 병사는 모든 것이 메마른 이 가을 바닷가에서 푸릇푸릇하고 싱싱한 배추가 녀석에게는 무엇보다 맛있는 먹이일 거라고 생각한다.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녀석의 맛있는 식사가 되길 바란다. 병사들의 근무 교대 시간. 오늘도 어김없이 녀석이 나타났다. 마치 지난밤의 호의에 고마움을 표시라도 하듯 녀석은 항상 그 시간 철책 옆을 지킨다. 유난히 경계심이 많은 녀석이지만 벌써 오래전에 마음을 열었다. 녀석은 늘 같은 시간에 보는 병사들에게 친구 이상의 느낌이 있나 보다. 녀석에게 병사들은 더 이상 호기심의 대상도 경계 대상도 아니다. 어젯밤 배추는 녀석에게 어떤 맛이었을까? 사랑이 듬뿍 담긴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한 것처럼 오늘 녀석도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한다. 맛있는 아침에 기운이 났는지 녀석의 발걸음이 경쾌하다. 녀석은 친구들의 스케줄을 미리 아는 양 오늘도 그들의 발걸음을 앞지른다.
마치 충실한 개가 집주인을 안내하듯 녀석은 익숙하게 앞서서 순찰로를 오른다. 철책을 사이에 두고 인간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기에 아마도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것이리라. 사냥을 본 적이 없는 병사들은 녀석을 고란인 줄 알고 란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렇게 시작된 우정이 언 1년. 녀석도 병사들에게 정이 들 대로 들었다. 녀석이 오늘은 다른 때보다 유난히 철책 근처를 서성인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걸까? 녀석은 이쪽 저쪽으로 달려도 보고 약속 시간을 정해놓은 듯 병사 경계 근무 교대 시간이 되도록 꼼짝을 않고 기다린다. 그런 식으로 녀석은 철책에 갇혀있는 자신을 시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야. 아니야. 안녕. 밥 많이 먹어. 살 많이 쪘네. 올겨울에도 살아남아야 돼. 죽으면 안 돼. 눈 오면은 꼭꼭 숨어 있고 따뜻한 데 숨어 있어. 밥 많이 먹고 나중에 무도 던져줄게. 잘 먹어. 나 저녁할 때까지 꼭 살아남아야 돼. 어? 이젠 스산스럽기만 한 겨울의 길목. 녀석의 눈에도 파도가 이젠 낯설지 않다. 어느덧 이곳에 소리도 없이 겨울이 찾아왔다. 겨울은 야생 동물들에게는 순환의 계절이다. 조금씩 내리던 눈발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다. 녀석이 눈을 맞으면서 먹이를 찾느라 분주하다. 이 겨울이 녀석에게는 생사의 고비가 될 수도 있다. 많지 않은 먹이가 눈 속에 파묻히기 때문이다. 온통 하얀 세상. 병사들의 사랑이 없으면 이 힘든 겨울, 녀석에게 추위와 배고픔은 더 견디기 힘들 것이다. 과연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이곳에서 녀석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다시 녀석과의 만남은 가슴 벅찬 희망이었다. 녀석은 그렇게 당당히 지난 겨울을 무사히 넘겼다.
인간이 만든 반목과 갈등의 땅에서 생명의 공존 그 자체가 평화다. 지금껏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렀던 우리의 잘못을 이곳 DMZ에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후손이 물려받을 유산은 바로 이 산하의 자유와 생명이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산양이 산을 떠나 바다에 살며 우리에게 이 자유와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은 아닐까.